자, 오늘은 이 MVG 매트릭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신 것처럼 이 녀석들이 그 MVG 매트릭스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 벡터 또는 행렬로 되어 있는 연산 때문에 이 녀석이 특정한 어떤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연악화를 2자에 두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끝에 지금 뭐 재미로 돼지를 하나 묶어놨고요. 이 녀석이 이렇게 출렁출렁 할 텐데 그림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축이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두 번째 축이 조금 더 빠른 주파수를 갖고 움직이고 있죠. 왜 더 빠른 주파수를 가질까요? 주파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얘네들이 얼마만큼 주기적인 패턴들을 하는가가 주파수가 될 텐데 아주 러프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첫 번째 축은 이렇게 이자율도 진자 운동을 할 때 지금 보시면 약 한 6, 7, 8, 7, 6 정도에서 한 번 스텝을 그리고 있고 얘는 한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약 한 2, 3, 이 정도, 2.5 정도의 한 번의 스텝들을, 한 번의 주기를 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경우에는 주기가 되게, 주파수가 되게 낮은 편에 속하고요. 빨간색은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 진자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공학적으로 살펴본다면 진자의 운동은 주파수가 오메가 n 제곱은 n분의 k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스가 크면 클수록 주파수가 느려지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주파수 레벨들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진자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천천히 움직이겠고, 그래서 매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오메가 n 제곱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파수 레벨은 점점 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 K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매스 스프링 댐퍼를 생각할 때는 K 값이 스프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진자 운동을 할 때에는 K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길이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거나 또는 K 값이 되게 작아지게 되면, 스프링이 작아지게 되면 줄렁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그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도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같은 그 생각, 이론적인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축의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죠. 질량이 두 군데 있고 길이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질량이 두 개가 있으니 질량은 되게 높고요. 그래서 첫 번째 축 입장에서 보면 M은 커져 있고, 그 다음에 K 또는 길이, 진자일 때는 길이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가 길어지니까 K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점점 길어진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낯설다면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 그 스티프니스 상수가 있는데 길이가 길어질 똑같은 스프링이라 하더라도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스프링 개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만한 스프링이 있는데 걔를 촘촘히 점점 잘라보면 마지막 스프링이 더 단단한 K 값이 높은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K 값은 잘못 써놨네. K 값은 낮아지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M은 커지고 K는 낮아지니까 주파수 레벨은 최종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축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축의 경우고, 그다음 두 번째 축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매스는 하나밖에 없죠. 아까보다 매스가 줄어들었고요. 길이라고 하는 요소는 더 짧아졌기 때문에 K 값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파수 레벨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간단한 수식 하나만을 가지고도 거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예상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제가 2학년 그래픽스 수업 때 문제로도 냈습니다만 문어발 이런 것들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문어라고 하는 것들이 움직일 때를 잘 보시면은 뭐 영화에서 그래픽으로 보셔도 좋겠고, 실제 문어를 보시면 문어의 움직임이 베이스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천천히 움직이고 끝단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매스가 작아지고 K가 거리가 짧아지니까 올라가서 끝단은 되게 고속으로 움직이고 베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MVG 매트릭스 여기에 이제 보시는 뭐 M과 V, G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놨는데, G는 중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중력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중력이 제일 큰 영향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에 이렇게 90도를 세우는 거 10도, 20도 컨트롤하는 것들을 돌려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 펴져 있을수록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0 기점으로 해서 이 녹색 부분 G 가장 높은 상태에 있고, 떨어질 때 반대편에 가 있으면은 0일 때는 중력,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진 거죠. 이때는 중력에 의한 영향이 제로가 되어 있다가 다시 이제 이게 돌아서 이제 손으로 표현이 안 돼서 이 상태에서 중력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다가 중력의 영향을 0, 제일 적게 받다가 진자기 때문에 얘가 띠용 하고 올라가죠. 이때는 마이너스 쪽에서 가장 크게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V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V는 오늘 뒤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코리올리 전향력이라고 불리는 코리올리 이펙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고, M11의 경우는 뭔가 변하긴 하는데 변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제에서도 보시면 G라고 하는 중력에 의한 것이 최대 최소값이 되게 크게 나타나 있고요. 다음에는 V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좀 큰 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M이 2x2 매트릭스일 텐데 그 중에 하나만 띄어서 봤더니 이 자유낙하할 때는 M의 크기가 생각보다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MVG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에서 로봇 다이나믹스를 표현할 때 세 가지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타 2닷하고 곱해져 있는 부분이 M 매트릭스, 그 다음에 이 부분 가운데 있는 게 V, 코리올리, 그 다음에 G만 있는 것이 G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G는 중력과 속도니까 여기는 중력하고 관련된 부분, 여기는 세타 2닷하고 곱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이나믹스 편에서 보신 것처럼 I 세타 2닷은 토크, 이와 같은 식이 있기 때문에 세타 2닷은 무언가에 이너시아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회전 관성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불명의 V라고 하는 녀석이 뭔지 모르겠죠. 세타 2닷이 곱해져 있는 이 녀석이 M 매트릭스고요. 이 녀석이 G 매트릭스, 이게 나머지가 V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얘는 매트릭스가 아니고 벡터죠. 얘도 벡터고, 근데 M만 현재 매트릭스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들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고요. MVG, G는 중력, 그래비티, M은 세타 2닷이 곱해져 있으니 이너시아 이펙트, 관성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V는 코리올리 이펙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얘네 세 개가 어떤 관계인지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아주 썩 잘은 안 찍혀 있는데 쉬운 것부터 한번 보실게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중력, G이기 때문에 이 G에 대한 거는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자유도였잖아요. 하나, 둘. 그렇기 때문에 벡터도 두 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게 G11, 이게 G12, G21 해서 이렇게 양쪽 두 개. 이 녀석 왼쪽에 있고 이 녀석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비교 분석을 할 거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G11이 0인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있고 가장 미니멈 값 근처가 마이너스 3 근처, 마이너스 2.5 또는 3 근처에 있고요. 그래서 요게 Q2, 세타 2, 여기가 세타 1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수식도 그렇지만 그래프를 보고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축의 경우에는 두 개의 매스가 다 걸려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M1에 대한 파트가 코사인 1에 의해서 변하고 M2에 의한 부분이 이 두 개, 세타 1, 세타 2, 그리고 여기 코사인 세타 1, 이 세 가지, 이 녀석 세타 1, 세타 2, 여기에 있는 세타 1, 이 세 가지와 길이에 대한 요소들 때문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중력 G가 굉장히 커진다면, 그건 다시 말하면 각도도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당연히 매스가 커지면 중력의 영향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는 길이도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우리가 토큰, 이 녀석들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의 수식에서 아주 멀리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 수식들이 원래 무엇을 유도하는 것인가를 놓치면 안 되는데요. 라그랑지 처음 시작하실 때 보면은 로봇 컨트롤에서는 이 수식을 통해서 나온 수식이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데 그게 0이면 토크가 하나도 안 걸려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지금 F로 써놨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X일 때는 선형적인 변화 속도 그리고 선형적인 위치 변화일 때는 힘 F겠습니다만 여기가 각도라면 이쪽은 이제 토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MVG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 토크를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아이고. 수식이 워낙 복잡하니까 수식 안에서 헤매기가 편해서 헤매기가 딱 좋아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스럽게 이 녀석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서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풀어서 마지막 나오는 MVG가 있고 걔는 토크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M하고 관련된 거는 세타 투 닷하고 곱해져서 토크, V는 그 자체가 토크가 되겠고요. G는 여기 있는 중력가속도 G를 포함해서 이 녀석들이 합쳐지면 토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이해하실 때 되게 조심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토크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토크, TG가 될 것이고 토크의 수식은 R 크로스 F로 표현이 되니 이 안에는 힘 F도 있겠지만 거리 R도 있습니다. 이 L1이 바로 거리 R이 되겠고요. 그래서 M하고 코사인 1인데 코사인은 그 자체가 무차원이기 때문에 차원이 없고요. M하고 G가 곱해져 있으니까 힘 F가 등장했고 L1은 여기에 있는 모멘트 R이라 불리는 R 크로스 F의 R에 해당하겠습니다. 모든 수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M2G 중력, 그 다음에 거리 L2, R하고 F가 다 들어갔죠. 그리고 코사인 무차원이기 때문에 비율만 얘기를 해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보시면 중력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구나. 얘는 최대 클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1, 마이너스 방향에서는 약 마이너스 3 근처까지 내려가 있고요. G11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의 중력을 얘기하고요. 자, G21은 두 번째 엘보우 파트의 중력인데 얘의 최대 초소를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이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수식을 보시면 G는 M2, L2, 코사인 1, 2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언제 0이 되는가 하고 잘 생각해 보시면 코사인 1, 2가 0이 돼야 G, M2, L2, C1, 2니까 M2, L2는 다 상수라서 고정되어 있고 코사인 1, 2가 0이 되는 것밖에 없죠. 그럼 코사인 1, 2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세타 1, 세타 2가 90도 또는 마이너스 90도일 때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 세타 1, 세타 2가 있는데 이쪽에 라인에 어딘가가 0으로 표현될 겁니다. 이게 그림이 좀 보시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매트릭 예제들 돌리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만 그래 첫 번째 축이 중력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두 번째 축도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런데 중력 관련된 어떤 이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팔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중력에 의한 토크가 걸리죠. 근데 각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도 이 녀석들이 중력값들이 바뀌죠. 왜냐하면 L1, L2 곱하기 코사인 세타 1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사인 때문에 이렇게 되면 중력이 제일 적겠고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력이 좀 작게 나타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중력이 제일 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중력 관련된 부분이 0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요것도 변하죠. 세타 1도 변하지만 세타 2도 변하기 때문에 중력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세타 1하고 세타 2에 세타 1 더하기 세타 2에 의해서 코사인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세타1하고 세타2를 더했을 때가 코사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이 수직이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 중력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동력학 해석을 한 다음에 이 해석 결과들을 보셔야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 V 매트릭스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V 매트릭스인데, 제가 아주 간단한 예제 하나를 보여드리고 코리올리 효과가 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복학생 정도 되면 예전에는 역학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요. 현역들, 특히 올해 이제 3학년 된 현역들은 역학적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만 전향력 부분은 따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요. 자, 여기가 이 지금 칠판을 제너럴 코디네이트, 바로 움직이지 않는 요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태양계 안에서는 태양을 바로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계 안쪽에서 지구가 돌고 있죠.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이 칠판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면인데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뺑뺑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에서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요 위에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은 지구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수업 듣다가 보면 지구를 넘어가는 학생들이 가끔 나오는데 일단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나는 이쪽으로 위로 똑바로 올라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좌표계 위에서 봤을 때 나는 똑바로 올라간다. 그런데 지구가 회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다. 저는 여기로 이렇게 선을 똑바로 그릴 거예요. 이쪽 칠판 좌표계에서 보면 저는 위로 그릴 텐데, 요 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이렇게 되죠? 너무 터프하게 그렸나? 네,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위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회전을 하죠.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쪽 좌표계 위에서 여기 사람이 있고 요 위에서 이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얘가 왜 삐뚤어 가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험은 아주 간단한 전향력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예제가 되겠고요. 이걸 제가 회전하면 저는 위로 가더라도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요 좌표계 위에서 사람이 관측을 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무언가 나는 선형적으로 등속도로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얘가 회전 좌표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나는 이걸 따라가고 있는데 이 녀석이 회전을 해버리니 이렇게 비틀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좌표계 위에서 본 사람은 야, 이거 누군가가 나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누가 나를 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때 요 힘들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전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리올리 효과들은 내가 등속도로, 힘이 하나도 필요로 하지 않는 등속도로 운동을 하는데 이 좌표계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옆으로 밀리는 듯한 이런 힘을 받는 것들을 뜻하고요. 이 현상의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사일 또는 로켓을 핑 하고 위로 쏘게 되면 저 위에 있으니까 저기를 목표로 해서 나는 쏴야겠다고 이렇게 쏘게 되면 지구가 돌고 있어서 얘의 궤적은 지구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삐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코리올리 효과, 전향력이라 부르고 있고, 로봇의 입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좌표계가 있는데요. 요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고요. 와, 너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럼 요 좌표계 위에서 보면 엘보우 파트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밑에 있는 베이스 축, 1번 축이 사실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요 위에서만 보면 이렇게 엘보우 파트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그런데 1번 축이 그 순간에 움직이고 있다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향력을 얻게 되겠고요. 그래서 2번 축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향력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번 축이라고 하면은 이게 2번 축.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 녀석 바로 2번 축 입장에서 요 녀석이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전향력을 받고 힘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으로 똑같은 힘 3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축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이게 바로 전향력이라고 하는 V항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V항을 보시면은 세타 1, 세타 2 탑. 여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이걸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타 1 도트, 세타 2 도트라고 하는 속도 항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사인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 2 다시 여기에 심지어 곱해져 있는 관계로 있습니다. 속도가 제곱이 됐으니 이거는 선형성이 이미 깨져 있고요. 뭐 이미 사인 2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선형성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V항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V항은 계산해 보시면 지금 이게 이자유도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축, 이게 두 번째 축의 토크 부분이고요. 요 항 전체가 사실은 MVG 매트릭스에서 코리올리 효과에 의한 토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V11하고 V21 보시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오메가1, 오메가2, 세타1 도트, 세타2 도트를 제가 1이라고 이게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 자, 보시면 세타1 도트, 세타2 도트 두 개. 세타2 도트 따졌으니까 그 다음에 세타2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눈에 이걸 그리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요 세타1, 세타2 도트가 각각 1이라고 했을 때 사인 2에 의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상수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세타 2에 의해서만 사인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 보시면은 여기가 원점이니까 사인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세타 2에 대해서 이렇게 사인 파형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네, 그냥 사인인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오메가1, 오메가2가 일정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해진 거고요. 조금 더 복잡한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코리올리 효과가 되게 복잡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번에는 오메가1을 여러 가지 값들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메가2는 전부 다 이 경우에 그리고 오메가2는 1로 제가 세팅을 했어요. 빠져있네. 여기는 오메가2가 다 네 가지 경우가 다 1이고요. 이쪽 행은 세타 1에 대한 거, 이쪽은 세타 2 엘보우 파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어깨, 이쪽이 엘보우 파트인데 그때 오메가1이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다. 일단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료 보시면은 오메가1이 제로인 경우에 이게 첫 번째 축, 이게 두 번째 축의 V입니다. 오메가1이 제로예요. 이쪽 부분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만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리올리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 부분, 자, 이 상태에서 오메가2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 위에서 보면 얘는 이렇게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향력 관련된 부분이 0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 좌표가 멈춰 있지만 얘가 움직이게 되면 이쪽도 따라 움직이잖아요. 지금 얘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은 위치에 대한 거예요. 각각의 세타1, 세타2는 위치에 대한 거, 여기 있는 것들은 속도를 제가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얘의 경우에 보시면은 오메가1의 속도가 없으면 그리고 오메가2만 1이 있다면, 자, 앞서의 수식을 한번 보실까요? 오메가1은 0이니까 이건 사라지고요. 오메가2만 있기 때문에 그림은 사인 2의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인으로 그려졌고, 자, 오메가1이 0이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경우에는 그냥 0으로 그림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코리올리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메가2는 있는데 오메가2가 여러가지 오메가2는 다 1이니까 이쪽 그림은 이제 이 세 가지는 다 똑같고요. 오메가1이 0일 때에는 아무런 전향력이 없다가 오메가1이 1, 2, 3으로 증가하니까 똑같이 사인파형으로만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보셔야 되면 오메가1이 0이고 첫 번째 축으로 보면요. 오메가2, 이 녀석은 계속 지금 속도가 일정한데요. 오메가1 0, 1, 2, 3으로 증가할 때 보시면 오더가 처음에는 0에서 1 사이였는데 0에서 4, 0에서 5, 0에서 10으로 증가합니다. 첫 번째 축의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의 속도가 올라가고 얘가 특정한 속도로 돌고 있다면 1이라는 속도로 돌고 있다면 오메가 1이 베이스가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전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구가 아까도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신다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속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천천히 회전을 시켜볼게요. 천천히 회전시키면 요 정도잖아요. 얘를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어떤 게 더 많이 꺾였습니까? 베이스가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얘가 많이 꺾인 거고, 실제로 얘네들의 힘은 요 정도라면 여기까지 꺾여야 되니까 훨씬 많은 힘이 전향력이 전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가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엘보우 파트가 움직일 때 많은 전향력들이 생겨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또 0이 되는 몇 가지들 케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메가1은 베이스가 계속 1이라는 속도로, 아까는 오메가1이 오메가2가 고정되어 있고, 이번에는 오메가1이 고정되어 있을 때 오메가2만 바꾸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1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1은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2가 0일 때, 이게 0이면은 여기만 움직이고 여긴 0이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상대적인 이쪽 좌표계가 움직이는데 얘가 따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향력이 없어서 0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향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움직이는데 내가 있는 베이스가 움직일 때 영향을 받고요. 또는 베이스는 움직이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 역시 또 전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구가 돌고 있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전향력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 전향력을 받으면 우리가 서 있질 못하고 이렇게 비틀리겠죠. 근데 우리가 지구 좌표계가 돌고 있는데 막 뛰어가면 전향력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뛸 때 휘청휘청 하는 거는 전향력을 약간 받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내가 고속으로 움직일수록 로켓이나 미사일,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쭉 하고 고속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리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일자로 움직이면 전향력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전향력이 세지게 됩니다. 아까 이 테스트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기 편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요. 내가 이걸 천천히 돌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빨리 갈 때하고 느리게 갈 때 보세요. 이번엔 천천히, 내가 이 속도는 똑같고 내가 움직이는 속도를 천천히 해볼게요.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빨리 움직여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이 모자라서 종이가 없네. 이건 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면 갈수록 또 전향력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네요. 그건 뭐 맞을 겁니다. 이걸로는 이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똑같은 속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등속도로 움직이고 천천히 끝까지 가볼게요. 이 정도였다면 빨리 가겠습니다. 전향력을 적게 받네. 이거 뒤에서 수식 나오니까 수식 쪽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덜 꺾이는 걸로 보이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죠? 이 부분은 지금 뒤에 있는 수식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뭔가 잘못됐는데? 그림 그리는 제 실험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서. 바로 이 예제가
예전에 제가 맨날 얘기하던 예제인데요. 맞아요. 세타 도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향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쪽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R 도트가 크면 클수록 많이 받는데, 아마 이거에서는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비슷한 사례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메가1은 1로 고정을 시켜놨고, 오메가2가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 얘만 이렇게 움직이고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으니까 0. 그리고 이때의 세타2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가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얘는 이제 회전이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게도 오메가2가 증가를 하더라도 전향력의 사이즈는 똑같죠. 지금 보시면은요, 되게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한 수식들이라서 그럴 텐데요. 세타2에 해당하는 부분은 베이스에 대한 영향만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선형 움직임을 할 때에는 속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얘는 회전 대 회전, 회전하는 녀석 위에 회전하는 것이라서 세타2의 도트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보시면 111 해서 세타2 쪽은 오메가1이 똑같기 때문에 세타2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얘들은 다 똑같은 사이즈이고요. 오메가1이 일정한데 오메가2를 증가를 했더니 여기는 일정하게 돌고 있는데 이게 빨리 돌리면 요 위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세타1의 입장에서 보시면 1, 5, 10, 20으로 굉장히 과격하게 늘어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이거 코리올리 효과가 생각보다 상대적인 움직임이다 보니 내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움직이게 되면 전향력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힘을 많이 받아서 출렁거린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천천히 움직이지만 여기서 빨리 움직이게 되면 얘가 움직인 이때 생긴 토크가 오메가1에 전달이 돼서 이쪽도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현상을 지금 보시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요, 세타1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때 기울기들이 다 속도를 뜻하니까 세타1 도트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때 전향력들을 많이 받으면서 특히나 세타2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출렁출렁 하잖아요. 전향력들을 가지고 얘들이 주파수 레벨이 더 올라가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매스하고 길이에 대한 요소도 있지만 전향력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들의 거동을 보시면은 세타2 엘보우 파트가 더 심하게 요동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로봇들 움직이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 케이스 설명됐고, 그 다음에 오메가2는 변하는데 오메가1은 0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되게 심플하죠. 오메가1이 0이니까 얘는 안 움직이고 있고 얘만 움직이는 거죠. 얘가 움직이게 되면 베이스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입장에서 보면 얘는 그냥 자기 속도로 움직이는 거라 전향력은 하나도 받지 않고요. 그런데 얘는 멈춰져 있지만 얘가 움직이면서 이쪽에도 힘을 전달해 줍니다. 그때의 전향력들의 영향성들은 아까보다는 조금 작아져서 이와 같은 형태들로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향력 파트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수식이 이루어져 있어서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오메가2가 0이고 오메가1만 움직일 때 이건 뭐 제일 쉽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축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는 좌표에 의해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냥 다 000. 그 다음에 여기는 베이스가 움직이는데 요 입장 여기에서 보니까 그때 해당하는 전향력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요, V 매트릭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V는 서로 주변에 있는 링크들, 또는 이게 주변이 아니라 사실은 베이스까지 전부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요, 여기서 관절이 몇 개가 있잖아요. 이 네이버라는 표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이스 무브먼트 오브 더 토워드, 이건 좀 바꿔야겠네요. 아유,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이 그냥 내비둡시다. 이거 뭐. 이대로 두고 일단 하고 제가 나중에 말을 고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써져 있는 말로는 주변에 있는 링크들의 상대적인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뭐라고 적절한 말을 제가 못 만들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인 내 주변에 있는 특히 베이스 또는 위쪽 등 포함해서요, 상대적인 움직임이 힘 형태로 바뀌는 전압력들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링크가 두 번째 링크 조인트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위에서 보면 이 녀석의 움직임 자체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이게 움직일 때 베이스가 움직이거나 또는 이 뒤쪽에 있는 또 다른 링크가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코리올리 효과는 결과적으로 위에도 썼지만 상대적인 움직임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코리올리 효과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링크가 또다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시리얼 차이일 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렇게 시리얼 타입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움직이고 있고, 그 위에서, 그 좌표계 위에서, 이 녀석 움직이고 있는 좌표계 위에서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무조건 코리올리 효과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V에 대한 거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MVG 매트릭스에서 M에 해당하는 M 자체는 이너시아 항들로 되어 있고요.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M 자체는 토크가 아닙니다. M 세타 2 됐을 때만 토크가 나오는 거고요. M은 그래서 이너시아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갖습니다. 가변적인 이너시아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M 세타라고 하는 M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부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이너시아 관련해서 펜이 어디 갔나? 지난 시간에 열심히 배웠습니다만, 이너시아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R제곱 DM이라고 표현이 되겠고, 얘의 많은 유사한 사례들이 M, L 제곱, 그리고 이 앞에는 뭔가 상수들이 들어가겠죠. 평행축 정리도 ML 제곱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를 보시면 ML 제곱, ML 제곱, ML 제곱, ML 제곱, L1, L2가 곱해지니까 L 제곱이겠고요. 코사인 2는 무차원이라 상관없고 다 이런 ML 제곱 형태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M은 대신에 이자율도계 시스템이라 얘도 2x2 정방행렬로 되어 있고, M11, M12, M21, M22 해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한 몇 가지 사례들 보시면은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앞서서 구했던 M 매트릭스를 보시면 수식이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 보시면 M22의 경우에는 각도의 변화가 없이 상수죠. 왜냐하면 이 위에서 얘의 움직임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보면 이너시아는 고정되어 있죠. 이너시아가 변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길이가 변하거나 매스가 변해야 되는데, 세타2 입장에서 보면 얘는 하나도 변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세타1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 부분, 세타1과 세타2가 합쳐져 있는 두 가지 부분, 세타1 부분에서 보면은 얘는 여기도 변하지만 이게 변하기 때문에 이너시아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각도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최소한의 값이 되겠고요. M1 L1 제곱 상수 코사인 2이기 때문에 코사인 2가 0도가 되면, 코사인 2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코사인 2가 어떨 때요, 이 값이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항이 최소 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상수이니까 이 값이
제일 작으려면 매스2가 여기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코사인2가 완전히 접혀서 이렇게 되면 이것만 움직이니까 이너시아가 제일 적겠죠. 그래서 코사인2가 180도가 되는 순간이 가장 작겠습니다. 코사인2가 180도면 이 값이 막 음수가 되니까 이 첫 번째 항이 제일 작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축 움직여 보시면 어이씨 뭔가 관성들이 느껴지죠. 이렇게 접은 다음에 움직여 보면 제일 가벼운 느낌이 납니다. 이 숫자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쭉 케이스에 맞춰서 세타 1, 2닷, 세타 2, 2닷 여기 있는 각가속도들을 1로 했을 때 얘네들의 크기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 세타 2닷이 토크이기 때문에 토크들이 여기 뭐 7, 3, 2, 2 올라갑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이거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봐서 얘기한다면 각가속도를 높이게 되면 M 세타 2닷이 바로 토크 M 파트가 되기 때문에 세타 2를 올리면 곧바로 이너시아에 의한 토크들은 엄청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항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상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팔을 쭉 뻗고 있을 때가 여기가 부하가 제일 많이 걸리죠. 이거를 세타 2닷으로 돌리려고 하면 토크가 제일 많이 걸리겠죠. 바로 이 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돌리게 되면 이 항만은 문제가 없겠고, 그런데 이 수식이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얘는 세타 1 2닷하고 곱해질 거고 얘는 세타 2 2닷하고 곱해지죠. 이 부분 바로 세타 2닷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타 2닷이 세타 1 2닷 세타 2 2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얘하고 곱해지고 얘는 얘하고 곱해지고 얘는 얘하고 곱해지고 얘는 얘하고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커플이 되어 있는 조인트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돌리려고 해도 얘의 영향이 여기에 전파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 얘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세타 2닷에 의한 항들이 바로 토크 1, 세타 1에도 영향을 주고 얘하고 얘를 합한 것들이 세타 2의 토크 계산할 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의 다이나믹스는 이 MVG 매트릭스들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에서는 되게 편하게 움직이고 어떤 자세에서는 뭐 중력 때문에 어렵고 어떻게 여기에 세타 1, 세타 2닷을 각가속도를 주게 되면 또 각가속도들에 의해서도 복잡하게 되고 얘네들이 상대적인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도 토크가 복잡해집니다. 토크가 너무너무 복잡한 시스템이 지금 이자유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로봇 다이나믹스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몇 가지들을 가지시고 충분히 분석들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M11, M12 요거하고 요 부분 세타 1, 2닷, 세타 2, 2닷이 각각 1일 때 보시면 얘는 이 녀석은 코사인 세타 2, 세타 2에 의해서 코사인 형태들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가 0이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 항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상수, 이건 세타 2, 코사인 세타 2에 의한 영역이라 세타 2가 0인 지점,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코사인 형태로 토크 분포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시면은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 M 세타 2닷 중에 가장 큰 항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론을 토대로 해서 모델링 나온 결과를 보시면 어떤 게 제일 큰지 아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유도계 여기가 세타 1, 세타 2, 세타 3 또는 뭐 여기 세타 5까지 있다 치십시다. 뭐 세타 4가 여기 있고. 그러면 어떤 게 가장 M 세타 2닷 이너시아가 가장 큰 녀석은 어딜까요? 세타 2닷은 일정하다고 치면 M 세타 이너시아가 가장 큰 건 어디냐? 여기가 되겠죠. 결국 이 부분이 길이 요소들이 제일 긴 M도 각각 박혀 있고 L제곱 관련된 것들을 다 여기에 더해서 ML제곱들이 다 합쳐지는 것이니 바로 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행열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녀석이 거의 대부분 매스가 가장 이 매스라기보단 M 매트릭스의 이너시아 항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조절을 함에 따라서도 살짝 다른 데로 바꿀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사실은 평행축 정리가 있기 때문에 M2가 되게 커지면 여기도 커지게 되고요. 여기도 커지고 여기도 있어서
M1에 관한 거는 이 부분에 밖에 없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M1은 요 M11항 요 부분에만 매스 1이 있고요. 나머지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긴 당연히 없겠죠. 여기는 세타 2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매스 1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여기들 요항들도 보시면은 매스 1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할 텐데요. M11, 12, M21, 22 이렇게 곱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M11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토크가 여기에 있는 토크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바로 얘네들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벡터가 되잖아요. 이게 세타 1에 대한 토크, 이게 세타 2에 대한 토크가 되죠. 왜냐하면 이 수식을 다 풀면 M 세타 2다 V G 하면 토크가 나오는데 여기는 토크 1, 토크 2고 토크 1은 세타 1에 걸리는 토크 2는 세타 2에 걸리는 토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베이스가 가장 큰 토크가 필요할 것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세타 1에 걸리는 토크가 이너지에 의한 부분들도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 저 크랩, 대게, 꽃게 이런 거를 먹을 때 보면은 어디에 살이 많나요? 끝단보다는 어디에 많겠어요? 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은 토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있고 우리는 그 근육을 먹는 거죠. 그래서 뭐 닭다리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닭다리 끝에보다는 여기 관절 베이스에 해당하는 몸통에 붙어 있는 관절 허벅지죠. 그 부분이 많은 토크들이 이거보다는 말단보다는 베이스에 가까운 쪽이 토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육이 많고 그 부분에 살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로봇을 설계할 때는 베이스 쪽이 굉장히 많은 토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쪽의 토크 를 담당하는 모터가 대부분 크고요. 끝단으로 가면 갈수록 모터들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직관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